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예견했던 대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의 패스트트랙 강행 추진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야 농성, 꼼수 특위위원 교체, 몸싸움, 봉쇄, 성추행 논란, 쇼크 2번까지 그야말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의 막장 여의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이 아니라 막장 트랙을 탄 것 같습니다. 여의도 막장 드라마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법개혁특위위원 사임과 보임, 이른바 사보임 여부가 결정되고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오늘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려서 엉키고 뒤엉켜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벌이고 있는 지금 한반도 주변에는 동북아 외교의 슈퍼 하이라이트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4강과 함께 북한, 김정은까지 끼어들어서 물고 물리는 합종연행의 숨가쁜 국제외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애정됐던 훈장서운이 취소되는 대망신이나 당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뒤통수를 맞고 빈손으로 돌아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치부심, 자력경생 결사항전을 부르짖으면서 장기전 태세로 들어갔습니다. 통상 갈등으로 아무래도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중국만을 믿고 장기전을 벌이기에는 좀 불안하다고 느꼈는지 김정은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아가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저는 푸틴이 시진핑은 4번, 트럼프는 2번이나 만나면서 자신을 외면하다가 급하니까 쫓아온 김정은에게 뭐 큰 선물 보따리를 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을 명분으로 만약 식량 지원을 끌어낸다면 당장에 발등에 부는 끌 수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길고 긴 기싸움, 밀당을 벌여야 하는 입장에서 러시아를 뒷배로 두는 것은 핵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먼 길을 달려가 푸틴을 만나더라도 하노이 회담처럼 헛걸음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일은 북한에서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남북 북미회담을 주도해온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이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대남 공작 전문가인 장금철로 교체되었습니다. 비건 미 국무성 내북 특별대표의 파트너였던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숙청설이 나도는가 하면 북한 외무성 간부 4명이 노동당 중앙당 간부와 인민무력부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정보, 누설 혐의, 그러니까 미국한테 협상 정보를 팔아먹었다는 혐의를 뒤집어 쓰고 총살을 당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사실상 2인자 행세를 해온 김여정이 러시아 방문은 물론이고 최근 주요 행사에서 사라지면서 실각설, 마약 복용설들 갖가지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보에서 항상 뒷북이나 치는 우리 국가 정보당국이 북한 내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뭘 알아야 제대로 대응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전통적인 삼각동맹의 재구축 움직임과 함께 중국을 둘러싼 움직임도 전에 없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을 한 뒤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달려가 26일 1대1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뒤 시진핑과 중러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 문제, 미국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1대1로 정상포럼은 시진핑이 육상, 해상 실크로드 경제 건설을 주창하면서 이른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포럼에도 37개국에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을 하고요.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는 1대1로에 반대하는 미국의 눈치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또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서 칭다오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일본 자위대 해상 함대가 우길기를 달고 이렇게 참가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런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온다고 하니까 제주도 앞바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을 거부를 했었죠.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영유권을 놓고 오랫동안 한치 양보 없는 분쟁을 해왔는데요. 중국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히 일본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국제 외교는 국익 앞에서 이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중국은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사스 사태 이후 발동된 한한령을 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혼밥을 먹을 정도로 홀대를 당했지요. 또한 수행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렇게 엉망인데도 주중 대사는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정치인 출신인 노영민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이 맡았었죠. 그런데 노 실장에 이어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나라 경제를 망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꿰차고 나갔습니다. 한심하다 못해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국과 일본 관계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상 후보로 추대할 정도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른바 2+2 회담이 24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어 북핵 문제에 대한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전면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면서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꽤 괜찮은 협상이니 얼리 하베스트, 조기 수확론이니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2+2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26일에는 트럼프 아베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27일에는 멜라니아 여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골프를 치면서
정상 간 우위를 돈독히 한다고 합니다. 워싱턴까지 달려가서 2분간 독대한 문재인 대통령과는 너무 판이한 대우입니다. 북한과 똑같이 제재 완화를 외치는 문 대통령을 아예 만나기 싫다는 뜻이죠. 트럼프는 5월 일왕 취임식 그리고 6월 G20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데요. 일본에 오는 김에 우리나라를 방문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땡큐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제재 완화를 조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별로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내를 비친 것이죠. 한반도를 둘러싼 북러, 중러, 중일, 미일 간 국익을 내건 짝짓기가 이렇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4강으로부터 패싱 당하면서 그저 팔짱을 끼고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형국입니다. 며칠 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국이 말하는 단계적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정부는 자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불평을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중재안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한 미국 대사가 정부안을 공개적으로 비토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중재자, 촉진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재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한미 동맹에 설 것인지 아니면은 북한이 말하는 민족끼리 민족 공조에 설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그런 분명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 점은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오지랖 넓게 중재자, 촉진자 그런 소리 떠들지 말고 민족 이익에 복종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김정은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고사하고 대북 특사조차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줄을 확실히 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과는 최하고 관계인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지난 24일 공개한 일본 외교청서는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쓰는 외교청서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게나 쓰는 이런 기술을 한 것은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정권 스스로 자초한 소탐 대시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지금 남북 관계에 올인하다 김정은 블랙홀에 빠져서 쫄딱 망해가고 있는 신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강은 물론이고 김정은으로부터도 패싱당하는 왕따 신대, 국제 외톨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인 나라들이나 찾아다니면서 김정숙 여사와 한가하게 세계 여행을 다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문 코드 인사들에게 보훈 차원에서 물 좋은 대사감투 나눠주면서 밥자리 챙겨줄 때가 아닙니다. 외교 무능, 외교 실패로 국익이 거덜날 지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당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경질하는 것을 시작으로 실종된 외교를 되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